뭐라고? 녹음 안 됐습니다. 바로 교육청 가기가 무슨 자, 지난 시간에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까지 얘기하다가 마쳤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되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을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로 오늘 배울 다이오드라든지 발광 다이오드, 태양 전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원리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모든 것에 우선 다이오드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냐면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직류 전류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류는 아직까지 교류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직류 발전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는데, 아직 가까운 미래에는 교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과정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순방향 연결과 역방향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다이오드를 이제 이렇게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는 부분으로 P형과 N형을 비유할 거라고 했죠. 왜냐면 P형에는 이제 양공이 다수 나르게고요. 양공이 주로 전하를 운반하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이기 때문에 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가 많아서 이 전도띠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 순방향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점을 지울까요? 지우기 어렵네. 요령은 이제 P형 반도체에 이거는 플러스하고 관계가 있고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죠. 마이너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순방향으로 잘 연결한다는 것은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왜 전류가 잘 흐르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접합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전류가 잘 흐르려면 이 전화 운반자들이 접합면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운반자들을 접합면 쪽으로 이렇게 몰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몰아집니다. 이 양공은 플러스 전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극에 의해서 또 밀려서 접합면 쪽으로 몰려서 여기서 이제 이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결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합을 하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 양공이 공급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전자가 계속 공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또 요령을 좀 알려주면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기장이 실제로 여러분 회로가 그래요. 회로가 전지를 딱 회로에 연결하면 실제로 전지에 있는 전하가 회로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전지는 그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각각의 원래 있었던 전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전지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이 곧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 접합면 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예, 순방향이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의 순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역방향을 그럼 한번 볼게요. 역방향 거꾸로 연결하면 되겠죠. P형 반도체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이게 역방향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P형 반도체 양공을 잡아당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N형 반도체의 전자를 잡아당겨서 이 전하 나르게들을 전하를 운반해야 되는 녀석들을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얘네들이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에 접합면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접합면을 못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전기장으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접합면 부근에서 보면 양공은 전기장 방향으로,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하를 잘 운반하지 못해서 이 상황에서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죠? 이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해놨는데 계속 직류 전원에 연결하고 있죠. 이건 이제 원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교류 전원에 연결할 겁니다. 근데 교류 전원에 다이오드 없이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요, 그냥 저항체를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게 교류 전원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겼죠? 동그라미에서 이게 이제 사인 형태입니다. 사인 형태. 전혀 안 그러. 미안합니다. 교류 전원처럼 생겼죠? 예. 사인파의 모양을 안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여기가 이제 보통 전류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사인의 형태로 측정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이오드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오드에 연결하면 다이오드 기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 다이오드 보면 요게요, 이 화살표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도록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될 때 이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요게 이제 순방향이 되는 거죠. 형 흐르다 끊겼다 흐르다 끊겼다예요. 예? 이렇게 네. 끊기잖아요. 중간에. 네, 끊기죠. 맞아요. 이게 역방향이 되면, 반대 방향이 되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방향일 때를 이 전류를 플러스라고 두었거든요. 이 전압이나 전류를. 그러면 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흐르다가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류 전류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단 흐르잖아요. 중간에 크기가 바뀌고 끊기고 하긴 하지만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휴대폰 안에도 다이오드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휴대폰 그 충전기 안에도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데 다이오드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이오드 4개를 적절히 연결하면 요 전류를 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양으로 다이오드 4개를 연결하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완벽한 직류가 아니죠. 직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연결하는 게 뭐냐면 축전기를 연결합니다. 축전기를 연결해서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축전기에 전하를 저장해 두었다가 전류가 줄어들 때 축전기에서 전하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틈을 메꾸게 돼요. 축전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직류 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직류 전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되는 게 이 다이오드인 셈이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소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이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이게 전류의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가끔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게 예. 전구 달면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만약에 요게 전구면은 얘가 깜빡깜빡거리겠죠. 예. 근데 보통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교류 전원이요 60Hz입니다. 예, 60Hz니까 1초에 60번 깜빡이니까 우리가 1초에 25번에서 30번 변하면은 연속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연속으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류 그냥 일반적인 교류 전원으로 보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이오드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디오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도록 연결하면 순방향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발광 다이오드는요. 일단 용어부터 먼저 얘기하면 LE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앞자를 딴 겁니다. 요 라이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광입니다. 광. 에미팅 이 방출하다 혹은 뭐 이렇게 그런 뜻이죠. 요게 이제 발에 해당이 돼요. 발하다. 다이오드는 바로 요 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자어하고 영어의 조합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 하면은 이제 LED가 되고요. 어제 예전에 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에 그 질문 뭐 이런 거 면접에서요. 질문하는 걸 보는데 되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LED의 약자가 뭐냐? 예. 방금 얘기했잖아.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심지어 서울대였습니다. 어차피 아무튼 물어보자. 예. 그런 걸 물어볼 줄 몰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일단 요 작동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그 LED는 일반적인 다이오드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N형 반도체를 P형 반도체보다 좀 더 도핑을 한답니다. 불순물을 좀 더 첨가를 해요. 그러면 그 LED가 연결된 회로에서 이제 전하를 운반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은 N형 반도체의 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N형 반도체의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얘도 다이오드니까요. 이 제대로 작동하게 연결하려면 순방향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쪽을 전지의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여기 이제 플러스 전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들어가겠죠. 이 전기장이요. 그러면 요 접합면 부근에서 전자의 이동이 어느 방향인지 알 것 같습니까?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무대는 전도띠입니다. 전도띠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띠가 이제 주 무대가 됩니다. 원자과 띠에 비어 있는 상태인 양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P형 반도체로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최대한 낮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인 양공이 있는 쪽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전도띠가 에너지가 높은 곳이고요. 원자과 띠가 에너지가 낮은 곳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 낮아진 에너지만큼을 빛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의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 한 개를 방출합니다. 전자 한 개가 전이할 때마다. 그러면 그 LED가 1990년대 후반에 청색 LED가 발견되면서 이제 RGB가 완성이 됐거든요. RGB가 완성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 띠틈이 크면 클수록 RGB 중에서 어느 쪽으로 빛이 나올까요?
파란색이 나오겠죠. B, 블루가 나오겠죠. 이게 작으면은 레드가 나올 겁니다. 붉은색 계열이 빛이 나올 거고요. 붉은색보다 더 띠틈이 작은 물질을 사용하면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게 리모컨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리모컨은 이제 적외선 LED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붉은색도 같이 나오는 이제 LED도 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요. 보통 보면 가시광선 영역보다 약간 더 넓게 보는 경우, 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의 그 센서가 자외선이나 적외선까지도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그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대보면은 불이 보여요. 예, 불이. 왜요? 예? 비대칭이죠. 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되게 싫어하네요. 그래서 이 띠틈을 조절해서 이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RGB가 다 되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로 쓰죠. 근데 실제로는 RGB가 나오는 LED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백색 LED에다가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띠틈의 크기를 조절하면 요 나오는 빛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다시피 LED는요 전자의 전위에 의해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이 적습니다. 열로 소실되는 율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천정에 있는 것도 LED로 다 바꿨죠.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거의 다 바뀌었어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을 높여서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ED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정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집도 거실은 이제 거실등은 LED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 전지는요 원래 요 단원에 잘 없고 다른 이제 나중에 그 발전 이쪽 단원에 주로 나오는데 구조가 비슷해서 그냥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는데 태양 전지는 좀 다른 점이요. 다이오드나 LED는 전원 장치에 연결하는 녀석이고요. 태양 전지는 얘가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는요. 외우기는 쉬워요. 역시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요.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태양 전지가 됩니다. 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 스스로 자학을 하고 그래? 또 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구만. 네? 여기 벌써 푹 빠져들었네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자의 이동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번에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P형 반도체의 에너지띠가 낮은 원자가띠에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고요. 그럼 에너지가 거꾸로 있네요.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네. 진짜 정신을 잃어가고 있나 보네 전부 다.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높죠.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태양 전지는요, 여기 되게 얇아요. 얇아야지 빛이 접합면 부분까지 들어와서 이게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이것도 일종의 광전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이를 하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넘어간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 나와서 또 플러스 극에 가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럼 다시 원자가띠를 채우게 되고요. 다시 이 빛을 받아서 이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올라가고요.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은 이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이제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보면 이 발광 다이오드하고 태양전지가 반대입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하고요. 이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에너지가 높은 전도띠에서 에너지가 낮은 원자가띠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고요. 이 태양전지는 에너지가 낮은 이 원자가띠에서 에너지가 높은 전도띠로 빛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가 좀 다른 트랜지스터를 볼 건데요. 좀 기지개를 좀 펴고 또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 트랜지스터의 원리까지 할 거예요. 41쪽까지죠. 아니요, 39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아니 시험 보면. 아, 시험 범위는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주 내용은 끝이 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신소재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게 되고. 트랜지스터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우리가 살펴본 트랜지스터는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의 원리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요런 모양 본 적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네. 한 발로. 여기 발 이렇게 3개 달려 있는 거 있죠? 요 트랜지스터입니다. 요 트랜지스터고 요게 이제 아직도 쓰이고는 있어요. 여기저기 쓰이고 있고 자동차 투닝하고 이럴 때 회로에 이거 막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그 회로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보면은 요거 많이 쓰죠. 요게 근데 담당하는 게 디지털 신호로 치면 1비트입니다. 1비트 01.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게 스위치 작용으로 쓰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증폭 작용에 쓰이는 트랜지스터고요. 보통 스위치 작용에 쓰이는 트랜지스터는 구조가 전혀 다르고 집적 회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 뭐 이런 식으로 집적이 되어 있죠. 이 트랜지스터의 주 역할은 그 두 가지입니다. 벌써 얘기했는데요. 증폭 작용과 미리 적어볼까요? 스위치 작용입니다. 스위치 작용은 증폭 작용을 극대화시키면 스위치 작용이 됩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 설명이 되게 좀 어려운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요거 설명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듣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수록 문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할 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끔, 농담은 아니고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좀 기억하기 쉽게끔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PNP형 트랜지스터가 있고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보통 한쪽을 이미터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항상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컬렉터라고 합니다. 컬렉터. 이 용어를요, 뜻을 기억해 두면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기억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미터가 앞에도 나왔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에 나왔잖아요. 그 에미팅하고 이미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방출하다, 뿌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컬렉터는 더 잘 알죠?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터에서 방출하면 컬렉터에서 대부분 컬렉팅을 합니다. 근데 이미터에서 뭐를 방출하냐 하면 이미터에 있는 다수 나르게를 방출합니다. 지금 PNP형에서는 이미터가
P형이잖아요. 그러니까 P형에는 뭐가 더 많아요? 양공이 많죠. 그러니까 뭐를 에미팅 한다는 거예요? 예, 양공을 에미팅 합니다. 양공을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에미팅 합니다. 근데 어디서 주로 가져간다? 컬렉터 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미터 전류가요,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로 나뉘어지는데 항상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를 비교해 보면 컬렉터 전류가 더 큽니다. 예. 그리고요, 먼저 이제 그 결과를 먼저 얘기해 놓고 원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비유적으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 외워야 될 걸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요, 자 여기 적어놨죠. PNP형이든 NPN형이든 똑같습니다. 여기는 순방향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라고 해서 VBE라고 적어 놓을게요. 요게 이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인데 순방향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연결해요. 이 순방향, 역방향이란 무슨 뜻이냐면 좀 연결된 부분만 보면 PN 접합 구조죠. 그래서 P형의 플러스 극, N형의 마이너스 극으로 순방향으로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또 여기만 놓고 보면 PN 접합이죠. 근데 역방향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N형의 플러스 극, P형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NPN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순방향이고 여기가 역방향으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연결하는 전압보다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전압이 항상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좀 헷갈립니다. 만약에 요게 없다라고 쳐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없으면 얘만 있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방향이죠. 역방향에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극은요, 여기 있는 양공을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려고 하고 양공이 이쪽에 몰릴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공급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얘가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연결해줘요. 그럼 얘를 연결해주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양공을 밀어주잖아요. 그럼 밀어주면 밀어주는 양공이 순방향인 이쪽으로도 가겠지만 이쪽으로도 확산돼서 나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도 요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고 있고요. 요쪽에도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요 VBE와 VCB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 VCB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의 어떤 방해만 넘어가면 여기서 확 당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전류가 여기 확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의 도움을 줘서 이쪽에 양공을 밀어주면 여기 전류가 확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조금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많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요, 약간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에 따라서 여기 전류가 확 흐르고 확 흐르지 않고 막 이런 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입력 신호가 돼요. 요게 조금만 변하면 여기가 크게 변합니다. 예. 납득이 잘 안 가죠, 아직까지는. 요게 만약에 2m 전류가 100이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99예요. 근데 각각이 2배가 되면 이게 B는 똑같습니다. 이게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봐보세요. 얘는 1만큼 바뀔 때 얘는 99만큼 바뀌죠. 그래서 얘가 조금 바뀔 때 얘는 크게 바뀝니다. 그게 증폭작용이에요. 그래서 증폭작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사실은 조금 외워야 되는 건데요. 증폭작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 있죠. 혹은 베이스 전류 이것의 작은 변화가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이 증폭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극대화시키면요,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상이면 컬렉터 전류가 아예 흐르고
베이스 전류가 특정값 이하면은 컬렉터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디지털 신호로 치면 1이고요. 베이스 전류가 특정값이어서 컬렉터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경우는 디지털 신호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한 그림을 어제 새벽에 열심히 찾아왔는데요. 외국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출처를 적는다는 게 어제 새벽 3시에 봐가지고 잠결에 넣어갖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구글에서 트랜지스터 워터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요. 요게 이런 겁니다. 요 컬렉터 쪽이요. 여기 베이스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아까 이쪽에 회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전류가 안 흘렀죠. 네. 여기 지금 아까 PNP형으로 치면 얘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거꾸로입니다 지금. 근데 얘가 막혀 있어요. 역방향이어서. 근데 베이스 전류가 이제 뭐에 비유가 되냐면 얘의 문을 열어주는, 약간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사실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이스 전류가 그러니까 살짝 흘러가지고 얘를 열어주면 이제 이쪽에 막고 있던 게 어느 정도 풀려서 흐른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갑자기 확 흐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흘려줬는데 여기는 크게 흐르죠. 그래서 이걸 뭐 증폭 작용에 비유를 하고요. 근데 스위치 작용은 뭐 요 그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그림 보면 요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고 지금 스프링이 약간 늘어나져 있는 상태예요. 요건 지렛대고요. 지렛대고 여기 톱니바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베이스 전류가요. 이게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이스 전류가 스프링을 이기지 못할 만큼 흐르게 되면 얘가 이게 스프링 때문에 채 못 열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거고요. 근데 얘가 스프링을 이길 정도만 이렇게 흘러주면 이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대략적인 느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냥 참고를 하고요. 저거요. 예. 위에가 컬렉터고 여기 컬렉터예요. 아, 지금 요게 뭐 이 MPN형으로 치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합치면 이미터 전류가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 PNP형으로 치면 전자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류가 이미터 쪽에서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PNP는 전류의 방향이 전부 다 반대로 되거든요. MPN형은요. MPN형으로 치면 이게 또 전류의 방향으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보면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합쳐서 이미터 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하도 트랜지스터가 여러분이 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제가 힘들게 그래도 느낌이 얼마나 비유적인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잘 자네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참을 좀 보람이 없어. 좀 느낌이 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느낌을 가지냐면 이렇게 가져요. 이게 참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해볼까요? 예. 이런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양공이 남자라고 보통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여자죠. 요게 보통 여자, 아주 예쁜 여자. 예. 양공의 입장에서는 얘는 쉽게 사귈 수가 있어요. 순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의 역경을 넘어서면 엄청 예쁜 미인을 사귈 수 있어요. 예, 약간의. 왜냐하면 베이스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방향이라고 하지만 큰 역방향이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잖아요. 약간이에요. 왜냐하면 베이스 이게 정상적인 다이오드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에서. 이 베이스의 구조가 되게 얇습니다. 지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에서. 여러분이면 여기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저 오른쪽. 오른쪽. 그래, 이게 갈리겠지만 대부분은 이쪽일 거예요. 뭐 이런 느낌. 미안합니다. 이게 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막 이게 억지를 많이 부려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방향인데 살짝 당기는 거고요. 얘는 역방향이긴 하지만 약간의 역방향이고요. 베이스가 얇아서 대신에 여기서 확 당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언덕만 넘어가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동차도 보면요, 자동차를 살짝 밀어요. 언덕을 향해서, 이 가속 방지턱을 향해서요. 근데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가속 방지턱을 못 넘어가죠. 근데 가속 방지턱을 넘어가면은 덜컹하면서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많이 봅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이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해봤는데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기호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항상 수능 특강에 있어서 얘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 화살표를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하면 전류의 방향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2m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에미팅 합니다. 근데 뭐를 에미팅 하느냐? 에미터에 많은 전하 운반자, 다수 나르게를 에미팅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에미팅 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럼 에미팅 하는 입자가 양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이 P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NP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에미팅은 항상 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미터에서는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에미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에미팅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에미팅하는 입자가 음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자가 많은 전자가 다수 나르게인 N형 반도체여서 NPN형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연결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 트랜지스터를요. 자, 여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요. 자,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항상 순방향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플러스가 이미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이에요? 얘는 일단 PNP형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얘는 PNP형인지를 물어봤어요. 문제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류의 방향을 일단 구해볼까요? 요 이미터에서 에미팅 되죠? 뭐가 에미팅 됩니까? 양공이 에미팅 되죠? 그럼 양공이 베이스하고 콜렉터 쪽으로 에미팅 됩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터 전류가 양공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같죠? 이게 베이스 전류하고 콜렉터 전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역방향 맞죠? 베이스하고 컬렉터를 살펴보면 베이스 쪽이 N형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죠. P형이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기타가 전자기타가 연결되어 있죠. 전자기타랍니까? 전기기타라 그럽니까? 아, 전자기타예요. 일렉 기타라고 합니까? 예, 여기 보면 여기에 유도 전류에 의해서 베이스 전류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신호가 됩니다. 얘가 조금 변하는 게 이제 요 그림이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변하면 아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컬렉터 전류 쪽은 전류가 확 증가했다가 확 감소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스피커랑 연결하면 여기는 소리가 크게 나겠죠. 여기서 나는 소리보다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력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증폭 작용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진동수나 뭐 이렇게 파형이 바뀌진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알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죠.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게 파형이 똑같고요. 이게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면 얘가 주기가 될 건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가로축이 시간이면 주기가 될 건데 이 주기가 같습니다. 진폭만 커집니다. 진폭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 증폭 작용하고 이제 스위치 작용을 살펴봤는데 전반도 NPN형을 계속 물어가지고 NPN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보면 NPN형도 구조가 같아요. NPN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 컬렉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연결됩니다. 그럼 요 상태로는 이 전류가 안 흘러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전자가 많죠. 그럼 플러스에서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지만 초반에 당기다가 더 이상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안 흘러요. 이쪽에 쏠려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릴까요? 이거는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요. 순방향으로 연결해 주면 요 녀석이 이쪽에 있는 전자를 당겨 줍니다. 아니면 요 녀석이 이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준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가 에미팅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막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공급하는 게 없어서 잡아당기기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싹 밀어주니까 푸시해주니까 확 잡아당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에미팅 된 전자가 이쪽으로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이쪽에서 시계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전자가 요렇게 에미팅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합쳐서 이미터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변함이 없죠. 이 관계는 변함이 없고 이제 베이스 전류보다는 컬렉터 쪽에 전자를 확 당겨가죠. 그렇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가 더 크고요. 역시 얘가 입력 신호가 되고 얘가 출력 신호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V1, V2라고 하면 얘가 더 크고 요 녀석이 각각 입력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전류가 입력 신호라고 봐도 되고요. 이 V1이 입력 신호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V1이 바뀌면 결국에 얘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느낌 옵니까? 이 트랜지스터가요. 그래서 이걸 극심하게 하면 베이스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얘가 흐르고 얘가 어느 정도 이하면은 얘가 아예 안 흐르고 이러면 스위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신호 이제 1, 0이 되는 겁니다. 0, 1, 0. 자, 다음 시간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신소재 내용에서 5단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IB예요. 네, IB가 입력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 요 그림으로 치면 V1이 입력 신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V1하고 IB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PMP에서요? 예, PMP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똑같습니다. PMP랑 NPN이랑 다른 점은 이제 이미터에서 에미팅 되는 입자가 다르니까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